안녕하세요. 장신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헌병경찰은 왜 총 대신에 연필과 공책을 들었나 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10년대에 우리 흔히 무단통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강제로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공짜로 이제 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노트도 줬다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강압적이다, 무단적이다 라는 이미지만 하게 되는데, 왜 경찰이 나서지? 이런 걸 한번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가 이제 우리가 보통 공립보통학교로 불러요. 옛날 이야기로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보통학교라는 것은 당시 조선인 아동이 다니는 학교인데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공립보통학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본은 한국을 강점한 뒤에 동아라는 정책을 세웠어요. 근데 뭐 동아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일본인 해라, 이게 되지 않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을 통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교육 속에서도 특히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죠. 역사나 지리나 다른 지식은 그 부담 문제입니다. 근데 일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서 가르칠까요? 학교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대에는 사립학교가 제일 많았어요. 사립학교는 대부분 일본인 교사가 없고 다시 한국인들이 한국 역사 아니면 한국어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 동아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일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돼요. 근데 당시 한국인 학부형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공립학교 가면 일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본말을 배우고 그 방식도 생각하다 보면 외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1910년대 초반에 많은 학부형들이 가졌던 생각이라고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이 공립학교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죠. 사립학교, 물론 공립학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있는 지역에서도 약간 저항감이 있었다. 그러면 이 동아를 강제하거나 동아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 공립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직접 가서 설득하는 거죠. 근데 경찰 당시에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칼을 차고 뭐 공짜로 뭐 책을 주고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사례들이 존재를 했어요. 뭐 경찰 기록에도 나오고, 경찰 기록에도 가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행동해라, 설득해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경찰이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경찰이 안 나서면 누가 해야 될까요? 원래 교원들이 해야 돼요. 교사들이 나서거나 하다 안 되면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뭐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왜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강점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좀 뭐 정강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이 행정은 되게 더디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일본이 1945년 8월 29일 날 합병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10월 1일 날 조선총독부를 설치해요. 설치할 때 웬만하면 공무원, 관리들을 일본인으로 많이 채우고 싶지만 한꺼번에 그 많은 일본인 관리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본인들은 조선을 되게 낙후된 곳, 오지, 위험한 곳, 불결한 곳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 가려면 나 위험수당주의 하려면 못 가겠어.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옛 대한제국 관료들을, 공무원들 그대로 쓰기로 해요. 너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해도 돼. 대략 70% 이상이 그대로 그냥 나 그냥 월급 받을래 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지만. 문제는 뭐냐? 이 대한제국의 관료들이 근대적인 행정 마인드가 있거나 배운 사람이 적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과거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구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뭐 일본 유학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개학기에 한국의 근대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어도 숙달치 못하고 행정도 잘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행정명령이 잘 내려가지 않는 거죠. 총독부에서 새로운 정책, 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라고 내려보내면 뭐 군에 한두 명 있는 일본인 뭐 서무과장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전달이 체계적이지 않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군수가 가마 타고 다니고 있어요. 조선 총독부 시대에도. 뭐 자기들보다 되게 한심했겠죠.
어떻게 보면 면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 시점이 1914년입니다. 이제 면제가 그때 시행되는데 이때 총독부가 지역의 말단까지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완전 장악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일선 행정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행정망이 작동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른 게 뭐 하나 있을까? 자, 그래 보면 우리가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홍보가 중요해요.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홍보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뭐가 있을까요? 면사무소에 붙이는 거? 근데 뭐 일본은 이거 아주 잘 몰라요. 한글로도 붙여놓겠죠. 그것도 아까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설명 안 되니까. 그러면 유용한 게 신문이에요. 당시에는 신문밖에 없으니까. 알다시피 대한매일신보를 총독부가 비밀리에 사가지고 총독부 설치하자마자 이제 매일신보로 바꿔요. 대안을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간지로 만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겠다고 맘먹었는데 기간제가 되자마자 독자들이 막 이탈해버려요. 나 이거 안 볼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09년까지 한 8,000부 나가던 신문이 병합되자마자 1,000부까지 떨어져요. 1,000부 가지고는 최소한 1,500에서 2,000만에 이르는 조선인들에게 정부 정책을, 총독부 정책을 홍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가뜩이나 글도 모르는데.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신문에 딜레마가 나온 거죠. 없애버려야 되나? 근데 이것도 없애면 선전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혁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설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이 정부와 기사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뭐 관을 통해서도 막 그 부수를 늘리게 되고, 이러면서 1915년 가면 한 1만 부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홍보 효과가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시점이죠. 자, 이 지점이 바로 이제 경찰이 왜 나섰는가를 설명하게 되는 지점이죠. 좀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1915년까지, 그 이유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망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요. 정책을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간지도 부수가 얼마 없어요. 뭐 사람들이 봐야 뭐 내용을 전달하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조직이 뭐냐? 가장 말단까지 퍼지는 조직이 뭐냐? 물론 이제 주재소가 나중에 1919년에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때에는 헌병대하고 그리고 경찰서 이 두 곳이 전국에 가장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 두 곳은 이제 칼을 차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간 위압감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면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뭐 할 때 경찰을 꼭 대동하고 싶어 했어요. 어쨌든 앞에 말했던 행정망과 그 다음에 홍보 수단인 기간제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 전달할 것이 경찰이 유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병과 경찰들이 이제 총이나 칼 대신에 공책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아니면 연필을 들고 이제 학부인 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애들이 있으면 야, 학교 오면 이런 거 줄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단 통치, 강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19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민중과 접할 수 있는 접점이 이 헌병과 경찰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왜 1910년대 초반에 이런 무단 통치를 이렇게 감안하면서까지 경찰이 나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무단 통치 이미지가 더 강해졌던 게 아닌가, 학교도 강제로 잡아간다 하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들이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